예,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또 2시 9분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아닌 신의 한 수. 이윤재 앵커 오늘은 갓종복님이라는 말 안 썼어요. 그것도 좀 규칙적으로 원칙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두겠어요, 여러분. 오늘장 신의 한 수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근데 미스터 마켓은 기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풀어서 그나마 조금 더 내가 수월했는데 이 신의 한 수 이거 제목 갖고 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좀 되게 공격적으로 줬어요. 이거 누구 따라한 거 아니죠? 예. 어쨌든 뭐 사람은 자리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신의 한 수 두겠습니다. 음. 내가 좀 전에 지금도 보면 어떨 때는 제가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종복이가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라고 할 때가 있고 이것도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그 외 사람들이 왜 그 말꼬리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확정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면 좀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그쪽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사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종복이고 그 할아버지는 이승복. 이름이 중간 저기만 다르고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비열한이라는 단어를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얍삽하고 비열하고. 내가 그래서 그 나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가 싫어한다는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얍삽하고 비열해서 싫어하는 건데 그 꼭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얍삽하고 비열하다. 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이토마토 PD 내 스타일 정확히 맞죠, 이게? 나는 있는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받아주거든요. 근데 비판하고 비방은 다른 겁니다. 맞죠? 그리고 증권 전문가가 방송을 하면서 단어 갖고 나만큼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단기, 중기, 장기가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보면 변곡점이 지나갔다가 아니고 지나가는 뭐죠, 여러분? 지나가는 중.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 시간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굵은 줄기는 정해져 있고 이 굵은 줄기를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부연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줄기를 모르거나 줄기를 외면하고 중간중간에 부연하는 게 자기 스타일에 맞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중간중간에 부연하는 거에 들어갔을 때는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 말한 사람은 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고 오늘도 영상을 내가 안 떤 건데 영상 안 뜬 것도 얘기할게요. 이것도 내가 그 글을 봐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강좌가 있죠. 나도 지금 되게 정신없이 종목을 찾고 추세 패턴에 맞는 것들을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을 안 뜨는 거지 영상 뜰 게 없어서 안 뜨는 거 아니에요. 명절 지나면 아마 오지게 뜰 거고 거기에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 또 2차 전지 또 썸네일 쓰려고 또 적고 있네요. 또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오늘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작년 8월 달부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듣는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그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 잘하라.
전문가가 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다. 등등등등 참 얘기 많이 해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 아직은 많지 않죠. 여기 시청자들 중에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패스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곡점이 지나가는 중인데 거래소와 코스닥 지지저항 정도는 놓고 갈게요, 여러분. 거래소는 선물 지수 기준에 343에서 348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 여기가 1차예요, 여러분. 1차. 그러면 1차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차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지지와 저항을 지금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저기가 어디였었냐면 연초에는 저기가 가장 강력한 마지막 끝자락에 지지의 역할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거기가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까요? 추세 패턴 얘기 나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전문가가 말을 바꿨다라고 또 교묘하게 또 비열하게 글 쓰는 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추세와 패턴이 바뀐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추세가 양호하게 갈 때는 양호하게 가는 걸 얘기하니까 계속 좋은 얘기가 들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추세가 바뀌어요. 그럼 추세가 바뀌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니까 안 좋은 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정확한 표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이 강세로 가다가 만약에 말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대응 잘 하면 되겠죠. 주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쪽은 327 플러스 마이너스. 아, 근데 이놈의 감기 왜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지금 2주가 넘어가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좀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도 좀 경쾌해질려나 보죠? 예, 계속 갈게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자, 코스닥은 여기도 보면 단기 저점 라인 테스트 중 해서 우리가 굳이 지수로 얘기를 하면 1250 플러스 마이너스 13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400짜리가 지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마디값의 저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확정적으로 이제 장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만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말은 좋아라는 말, 좋아지는 말은 반복적으로 다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증권방송 많은 얘기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옥석을 가리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 시가상위 2차 전지는 바닥을 확인 중. 보면 다 지금 중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쨌든 중자가 들어가도 바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중이니까 결국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이런 게 원래 장 마감하고 방송하면 더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장중에 얘기를 하니 우리도 급하니까 중간중간에 끊고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를 진짜 방송만 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고, 아,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피동형과 능동형의 구조적인 어떤 그 특징을 얘기할 때 그건 이따가 2차 주도주 전략을 얘기할 때 해야지 되는 얘기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아무리 내가 긍정으로 얘기를 해도
긍정이 안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게 지금 구간. 아무리 나쁜 섹터의 주식도 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들이 알아서 날아가는 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반도체하고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 기반형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 지금 오늘 얘기는 추세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2차 전지가 양호하게 움직이면 최근에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까는 클라우드가가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실시간입니다. 이것도. 이런 게 이제 본능적, 와, 코세스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걸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요게 아까 2시 8분에 떴던 시세판인데 지금 바뀌어 있는 걸로 갈게요, 여러분. 바뀌어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인데 보다 보면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IT의 여기 군단, 그 다음에 IT의 여기 군단, 그 다음에 이쪽 군단, 그 다음에 여기 클라우드의 이 인성정보로 인해서 인성정보과의 주식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급락했던 클라우드가 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쪽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과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서부터 이쪽과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컴퓨터 이쪽과. 이쪽이 아까는 새파랬었거든요. 이쪽이. 근데 지금 이쪽과가 올라가면서 이쪽이 다시 조금 더 강화가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과가 조금 마이너스 나오는 주식과 상승폭이 둔화되는 종목이 조금 더 생기는 어떤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마음이과. 요새 이쪽 진짜 좋게 얘기 많이 해줬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과가 아침에는 보세요. 아침에는 마음이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쪽에 있는 이쪽 과가 마이너스 폭이 좀 깊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이 플러스로 돌고 있는데 마음이하고 코난 쪽은 플러스로 돌았는데 오픈 엣지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이게 추세 패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그렇다에 다시 이쪽으로 2차 전지가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잡으면 전쟁 관련주 됩니다. 전쟁 관련주는 이따 종목 얘기할 때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1월 17일 신의 한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 여기에서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종복이가 실전기법 108 얘기할 때 추세 패턴을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서부터 이 추세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단기, 중기, 장기 실전 적용 핵심 급소해갖고 이거를 가끔 자주 보여줘요. 여기 보면 단기가 살아있다, 중기가 살아있다, 장기가 살아있다,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살아있다, 상승 추세, 장기가 살아있다, 상승 추세에 같은 상승 추세라도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가 살아있을 때 단기가 꺾이면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장기가 살아있을 때 단기가 꺾였다면 중기로 가는 사람들은 그걸 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여기에 반도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이건 특징주입니다. 특징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신의 한 수고 이게 이종복 방송의 특징이에요. 신의 한 수 둘 때 초성 티귿으로 얘기했던 주식 TLB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신의 한 수를 뒀던 시간은 이게 조금 길어지면 이 방송 한 4시간 할까요?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갖고 이토마토 대표이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죠? 예. 나는 그냥 4시간 연달아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겁니다. 지금 보면 그날 신의 한 수 둘 때 이 주식은 지금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고점에서 정수리타법 쓴 사람들은 나락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줬을 때 5일선 이탈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 이게 이탈 음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이제 나중에 방송을 할 때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양봉, 음봉 막 이런 단어 쓰면 조금 가벼워 보이죠? 기술적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걸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로 표현하면 조금 고급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TLB라는 주식은 이 N자형의 목표치까지 올라간 뒤에 5일선 이탈할 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이 장대 음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다음 지지 라인까지 밀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식은 우측으로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가 살아있으니까 단기가 꺾였을 때 중기 관점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또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도 또다시 주가가 저점에서 다음 저항선 쪽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절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절반으로 얘기해줘요. 이게 마디 비율 분석의 3825, 618이라고 해가지고 절반 수준 정도서부터는 조금 욕심을 들려면 3분의 1 수준부터는 따라가지 말거나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주식은 저점에서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이렇게. 근데 밀려 내려와도 다시 이쪽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와서 돌면 이게 또 이중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헷갈리게 해야지. 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하락 N자형으로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의 특징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잘 가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장이 급락을 해갖고 여길 깨고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비열한 자들은 에이 TLB 잘 간대더니 급락했네. 맞죠. 정확히 표현을 한 거죠. 잘 간대더니 급락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만약에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주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거고 이건 무조건 이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길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 표현이 맞는 표현. 이해가 좀 됩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점쟁이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가 터진다. 최소 50만 주만 터지면 돼요. 최소 50만 주 가까이 거래가 쓰면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긍정으로 얘기한 건데 그 조금 더 긍정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이 터지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이 터졌는데 여기를 못 넘어갔을 때는 에이 좋다라고 하더니 밀렸네. 그게 맞는 표현. 근데 거래량이 50만 주가 터지지 않았는데 장이 급락하면서 밀렸다. 그러면 그냥 밀리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쉽죠. 구분하는 거. 그러면 이 방송 보는 분들은 내 단언하는데 대박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만 볼 줄 안다면. 그리고 이제 TSE라는 주식이 또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T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 주식도 지금 보면 주가가 잘 가다가 고점을 못 넘어가고 흘러내려요. 거래량도 없었고 특이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당연한 거. 그 다음 60일선은 우측 방향으로 가고 있고 241선도 우측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기준 양봉, 요게 된고, 요게 된고, 요게 기준 양봉, 요게 된고, 요게 된고,
요게 된 거라고 해서 된장이 아니고 내가 원래 된저리 사람이요. 원래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리까지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된저리 사람이라 된 거를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만 되면 진짜 이게 지지라인이 되게 탄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꺾여서 밀려 내려오더라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중기 관점의 사람들이 이쪽에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 그 다음에 이 5만 원에 만약에 물렸어도 비중을 여기다가 몰빵을 하지 않고 10에서 15%를 샀다. 그러면은 여기 저점에서 지지라인에서 이렇게 양봉이 날 때 추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랬으면 수익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매커스 날라갈 때 이거 내가 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추천했네 어쩌네 하면서 영상 한번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 주식 이거 또 날라갔어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조종을 받을 때 60일선하고 캔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같이 얘기해줬던 오로소 테크놀로지 또 날라가고요. 이거 아마 내가 쇼츠 영상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진짜 많이 줬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금이 이제 과매수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슈팅짜리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주식 되게 쉽죠? 어떻게 주식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려워요? 안 들렸어요. 주식 어려워요? 지금 메인 PD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때 쉬운 걸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원래 코세스서부터 이쪽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코세스가 미스터 마켓 초창기에 이렇게 죽어 내려갈 때 이건 예측했던 주식이었어요. 나중에 신고가 뚫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미스터 마켓 지난 작년도 4월 달에 출발했을 때 실시간으로 마음이도 그때 그 당시 실시간 들어간 거 맞아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1, 2, 3, 4, 5식으로 해갖고 다시 급락이 나왔어요. 또 얘기해 줄게요. 지금 2차 전지과에 있는 주식들이 여기 어디쯤의 흐름이면 나중에는 이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엔드 이 주식도 지금 보면 16,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반토막을 내켜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물건으로 이야기해줬던 그 주식들이 결국에 가서는 날아갈 때 보면 날아갔다가 조종을 받을 때는 조종을 확실히 받고 조종을 확실히 받은 주식이 21선이나 61선 정도를 뚫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잘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일이 단기 스타일이다. 단기 스타일이면 2차 전지는 단기가 꺾여 있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타일이 중기다. 그러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종을 깊게 받았으니까 중기적으로는 반등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장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기로 갈 때는 다시 그때 그 당시 시장을 보면 되는 거고. 그래, 여기에서 결국은 장기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중기, 장기가 다 좋아지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준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 주식들,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클라우드 날라댕길 때 내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날려준 건 내가 안 보여줄게요. 왜냐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여러분들 들 수는 있을 겁니다.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안 보여주지만 명절 지나고는 반드시 그 종목들 영상과 문자 메시지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좌우당간 클라우드 관련주들 날라댕길 때 넘버원으로 여러분들한테 한글과 컴퓨터를 얘기했어도
이거 말고 얘기해 준 주식들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 했었고, 이거 나무가도 내가 영상 뜰 거예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난 11월 달쯤인가 언제 지수 급락할 때 이거 이중보기가 좋다라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안 간다고 대놓고 전화 걸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얘를 좋다라고 했어도 얘보다 더 좋게 얘기한 건 저쪽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17,000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들보다 먼저 얘기했던 클라우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글과 컴퓨터나 저쪽 클라우드가 급등해서 이제 매수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왔을, 오, 비나텍 지금 날아갑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갑자기 내가 비나텍, 이거 지금 저쪽을 보다가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도 지금 보면 이게 비나텍이 왜 그 연료, 에너지, 그 왜 수소 전지, 막 이쪽이잖아요. 1, 2, 3, 4, 5, 6, 7식으로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을 벗기더니 20일, 60일 위로 올라탔다가 조정을 받을 때 60일선 지지형에서 움직이니까 거래가 늘으니까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과에 이런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과는요, 그냥 찾으면 다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도체과의 보물을 초성으로만이라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고, 미스터 진단인가, 아니, 얘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저기야, 거시기 해야 되니까.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겠습니까? 이거, 여기 여러분 광주 분들 다 알아들으셨죠? 나 지금 거시기해. 거시기해 죽겠는데, 거시기하게, 자꾸 거시기하게 하면은, 거시기 하죠, 예. 자, 여러분들, 미스터 진단할 때,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할 때, 내 분명히 시선이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던 거 아니고, 여기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선이 이 방향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쪽에 있는 종목이 다 날아가잖아요. 미스터 진단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에서 14개 종목이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날아가니까 STI가 움직이고, 이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원래 FST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애드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 이야기하고 그럴 타이밍이 온다면 딱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장에 한번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2월 설이 지나면 초성으로 많은 종목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클라우드의 그건데 이제 인성 정보부터 얘기해 주겠습니다. 인성 정보도 오늘 날라갔어요. 이거 결과론 아니에요. 아직 덜 올라간 클라우드를 찾으라고 했던 게 저쪽이었다라는 걸 내가 증명시킬게요. 여기 보면 작년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작년 1월 달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월 달에도 클라우드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기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나는 원래 작년도에 미국 주식들도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연초부터 무조건,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그 엔비디아가 느닷없이 작년 8월 달쯤인가요? 그때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가지고 엔비디아가 더 많이 날아갔지만 미국은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EUV 관련주도, 삼성 EUV 관련주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날짜가 작년 1월 26일입니다. 지금도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자, 작년 1월 26일 날 클라우드 얘기해 줄 때 보세요. 클라우드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주식들이
AI 관련주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진짜 도저히 얘기 못 하겠고, 어떤 쪽, 뭐 인공지능 기반형이겠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것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클라우드고, 셀바스 AI도 처음에는 클라우드로 움직였고서부터 이 클라우드라는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해줄 때 붙어있는 주식을 한번 보세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쪽 류였죠,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건 바로 이쪽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인시킨 겁니다. 그 클라우드들도 지금 보면 보세요. 이제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1차 급등했고 눌릴 때 보면 60일선을 안 깨고 있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치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보세요. 주식이 날아간 주식을 봤을 때, 급등해 있는 주식을 봤을 때 그거 못 잡거나 하면 좀 열받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타이밍을 이들 주식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정수리 언저리에서 쫓아 들어갔다 치거나 거래량이나 어떤 특징이 없을 때 저점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치면 고점에서 산 사람은 한 20, 30% 나락으로 가고 거의 한 달 보름 이상 엄청나게 고생시켰죠. 그 다음 특별한 신호가 없는데 지지권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도 거의 2, 3주 이상은 아마 그죠? 거시기 할 정도로 거시기 했죠, 여러분. 그러다가 갈 때 한 방에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삼산, 이평선, 밀집, 장대음봉, 장대양봉, 개파락, 연속양봉이라는 그 매집의 어떤 사원칙이라는 나만의 원칙으로 거래량 삼산형이라는 얘기는 그때마다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 장대음봉, 장대양봉이라는 것은 장대음봉은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했는데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하더니 다음에 다시 강한 매수세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밀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240, 120, 60, 25가 거의 붙어 있다라면 240일 전에 산 사람이나 120일 전에 산 사람이나 뭐 20일 전에 산 사람이나 5일 전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똑같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똑같아졌거나 유사해졌다라는 게 이동평균선 밀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들의 평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으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양봉이든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든 양봉의 거래량이 늘어나야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고 음봉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됐겠어요? 매도세가 출현했겠어요? 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토마토 PD 집중. 그죠? 음봉의 거래가 늘어나면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어도 양봉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기초적이지만 정말로 실전에서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세요, 여러분. 완벽하죠.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단기가 좋아도 중기, 장기가 나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클라우드과의 이 신의 한 수 둘게요. 최근에 급등했던 클라우드과의 재무 구조가 나쁘거나 뭐 1, 2천 원이나 1,000원 이하짜리가 갑자기 2, 3천 원이나 3, 4천 원으로 올라갔다. 그거 나쁜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의 핵심 요점은 재무 구조가 불량하거나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전환사채를 예전에 많이 발행한 주식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아도 중장기적으로
나쁜 주식이니 그쪽 종목들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앤드 단기가 나빠도 중기, 장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주고, 근데 이쪽은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기가 나쁜 게 주식시장이 약하면서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단기가 나쁜 업종 대표주가 있다. 그건 좀 나빴던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시가상위 2차 전지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거 가볼까요? 여기 보면 종합이 올라갈 때 이미 보세요. 삼성 SDI는 보면 작년에 종합이 올라갈 때, 작년 11월 달부터 종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이 올라가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귀걸이, 코걸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라도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운대가리가 없게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해필이면 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같이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갖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월 24일로 와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도 같이 어느 정도 빠졌고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삼성 SDI는 지금 미약하고 LG화학은 조금 더 양호하고 이노베이션도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데 이거 아까 내가 마켓텐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롯데에너지가 롯데케미칼은 더 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총액하고 이격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상이 높았던 LG에너지나 저쪽은 추세적으로 늘어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지고 있었고 롯데케미칼이라는 주식은 반등이 이어지다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중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고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니까 이렇게 리바운드도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롯데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주식은 늘어진 기간은 길었고 잘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으니까 중기적으로 급락을 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4에서 15쪽이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도 이 구간으로 올라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처지겠죠. 이렇게 처지고 나서 이제 돌 때 그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월 중순쯤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웬만한 주식들은 많이 빠져있는 주식들은 이쪽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마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있을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많을 거고요. 하나마이크론하고 동진이는 시간 관계상 얘기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요점 정리로 마무리 가겠습니다. 좋고 나쁨을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평선.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평선. 그 중에 특히 60일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인 주식이 좋고 나쁨을 구분할 때 좋은 쪽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0일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저점 매수를 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수익이 빨리 크게 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잘 가고 더디게를 구분할 때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과 함께 봉이 양봉일 때 강한 매수세라고 하는 거고요. 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 봉이 음봉일 때는 강한 매도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썸네일도 원래는 주식은 이럴 때 이거 텔레비에서 쓰면 안 되지만 말하자면이에요. 주식은 이럴 때 풀베팅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갈 때 잘 갑니다.
이런 내용의 썸네일을 써서 영상에 올라가야 내가 나중에 찾기도 좋고 정확한 팩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썸네일은 포스코 에코프로 드디어 저점에 다가왔다. 이래야 조회수가 나온, 내가 그건 이해한다고는 했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신의 한 수 둘게요, 여러분. 주도주 전략인데요. 반도체는 지속순환매. 진짜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핵심 주도주 양호, 핵심 주도주 순환매 양호, 핵심 주도주 강세 지속, 핵심 주도주 지속 강세 등 그런 얘기 쓸 때 좋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는 지속 순환매고 눌림목 공약인데 공양으로 했는데 이런 거는 내가 방송의 경력으로 아마 이윤지 앵커는 이럴 때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오탄했어요. 반도체는 눌림목 공략할 만한 게 많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중바닥형을 예측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눌림목 공략이 양호한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기에 이중바닥을 예측하고 매수할 만한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인공지능 칩 관련주, 기판 관련주는 코리아 서킷가 날라갔으니까 안 되고 칩 관련주하고 AI 관련주 쪽이 이중바닥 예측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가 지속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막 치고 올라간 쪽 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뉴스에서 나쁜 뉴스 나오는 거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실적 좀 뭐 거시기 한 거 뭐 나왔지만은 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기사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기사가 2차 전지에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및 로봇은 눌림목 양호고 AI가 더 뷰티풀한 눌림목, 그 뷰티풀한 눌림목이 나오니까 잘 가는 거예요. 대신 로봇하고 저쪽은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적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같이 좋아도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2차 전지가 이름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최고 전지로 바꾸면은 맨날 신고가 갑니까? 2차 전지는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데 내가 이건 결과론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과론이니까. 지난주에 뒀던 신의 한 수를 한번 내볼게요. 지난주에 뒀던 신의 한 수 보세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노리는 게 맞다라고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으나 칩 관련주,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매수가 맞다라고 했어요. 얘들 다 날라갔습니다. 분명히 다 날라갔죠. 근데 2차 전지는 분리막 관련주 분명히 매수가 맞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게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가총액이 일단은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쪽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분리막 관련주 하면 SKI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면 좀 거시기 하고요. 이게 이제 저항에 붙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거시기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은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러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61선이 이 주식은 어쨌든 얘가 밀려 내려왔을 때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장이 또 약해져 가지고 더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이게 추세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 하락. 근데 지금은 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맞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요까지 느낌 상황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이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2차 전지과 주식들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SKI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오늘도 보면 먼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특징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괜찮죠? 물 한잔 하고 여러분들 숨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포스코 쪽을 한번 볼게요. 대신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포스코도 1년 기준으로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매도를 했어도 그냥 3개월만 놓고 볼게요, 여러분. 한 3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실금실금 죽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포스코 퓨처 볼게요. 포스코 퓨처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실금실금 죽고 있고 드디어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주워 담고 있는데 개인들은 조금씩 매도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대신 다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으면 LI 거시기나 먹으라 하면서 50주 100주씩만 주세요. 50주 100주씩만 몇백 주는 갖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약간씩 돌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지만 1분기 기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쪽을 긍정으로 얘기하는 거에 모든 건 1분기를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놓고 보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나 안 나나. 내가 이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기가 꺾여 있는데 용을 써도 안 가는 거예요. 단기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나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면 말이 돼요? 잡주도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얘기해 준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신의 한 수 둘 때 7, 8개를 얘기했고 위로 다 올라간 거예요. 이종보 기준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유독 2차 전지의 특정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니 체감이 안 좋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지금 보면 펜트론서부터 인공지능 기반형 다 날라갔고요. 초대박 1월 17일 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는 뭐 메커스하고 코리아 서킷하고 계속 엮어 있는 거 이제 한 번씩 보여준 거고 신의 한 수로 가야 돼요. 전쟁 관련주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으나 이게 신의 한 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또 지지권이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난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난 그 17일 날 그 신의 한 수 내가 월요일 날 그거 방송 묻히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주하고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초성으로 가는 주식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 중 클라우드과에 따라가지 말고 수남에 나올 만한 주식들, 아까 얘기한 그 비트컴퓨터부터 저쪽 종목들 류 저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월 12일 날 펜트론 인공지능 기반형 3인방 메커스 저스템 얘들 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과, 그러니까 AI 3인방 마음이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그 3인방, 뭐 로봇 3인방,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뉴로메카, 뭐 SBB, 그죠? 뭐 클라우드 몇 인방, 칩 관련주 몇 인방, 기판 관련주 몇 인방,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그 주식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틀림없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 중에 60일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안 할 수 있는 타이밍은 2월 초순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명절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연말부터 준 전략,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냥 12월 8일 때부터 얘기할게요.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가상위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마음이과의 AI와 이런 종목들은 좋을 수 있음을 얘기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시간이 또 저렇게 돼버렸네.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만 작년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방송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연말 연초에는 종목 장세에서부터, 자, 12월 15일도 마찬가지고요. 일회현상이나 챗 GPT나 뭐 칩 관련주나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팩트입니다. AI, 챗 GPT, 로봇. 보이죠, 여러분? 자, 1월 달도 지속적으로 종목 장세 연장. 자, 그 다음에 1월 12일도 AI, 챗 GPT 등 연장.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정말 반복적으로 돌려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시간 관계상